자, 이번 강의에서는 행렬식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이와 같이 있을 때 이것을 행렬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행렬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가우스 소구법과 크라머 공식이 됩니다. 가우스 소구법이라는 것은 이 행렬로 표현된 연립방정식을 이와 같이 행렬 앞부분에 단위 행렬, 대각선이 1인 단위 행렬로 만들어주면 요 부분이 이제 결국은 xy의 값에 해당하는 그러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푸는 것을 가우스 소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행렬을 다양하게 조작을 해서 1이 되는 단위 행렬이 되는 이런 거죠. 단위 행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수적으로 보면 1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렇게 곱하면 x가 남고 이렇게 곱하면 y가 남으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y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크라머 공식인데요. 앞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행렬식을 이용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크라머 공식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해법, 가우스 소구법과 크라머 공식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우스 소구법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행렬로 표현됩니다. 행렬로 표현돼서 그 행렬을 단위 행렬로 바꾸어주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해가 되는 거고요. 자, 크라머 공식은 회로 해석이나 이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행렬식으로 표현되는 이제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립방정식의 해법 중에 가우스 소구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우스 소구법은 행을 서로 교체하고 또 어떤 행에다가 수를 곱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는 다른 행의 수를 곱해서 현재 행에 더해서 단위 행렬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이것을 행렬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좀 더 단순하게 가우스 소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 부분과 이 부분만 쓰는 거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전체를 쓰는 것보다 더 간편하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단위 행렬로 만들어 주는 거죠. 단위 행렬로 만들어 주면 결국 여기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 결과가 결국 이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게 됩니다. 자, 가우스 소구법을 하는 방법,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을 서로 교체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1행과 2행을 교체한 거죠. 지금 현재 1행과 2행을 교체한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행의 어떤 수를 곱해서 현재 행에 더하는 그런 예인데요. 다른 행, 그러니까 1행에다가 여기에다가 전부 b를 곱해서 3행에 더한 거죠. 여기다 더한 거죠. 이렇게 더해 준 것도 여전히 성립한다. 아직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행의 수에다가 곱하는 거죠. 여기다가 어떤 b라는 수를 다 곱해도 이것이 행렬의 이 전체 연립방정식의 해에는 영향을 안 준다. 아직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우스 소구법을 적용한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을 연립방정식을 이와 같이 행렬 형태로 표현했죠. 행렬 형태로 이 부분이 이제 K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행렬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2행에다가 1행을 더해서 1행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2행과 1행을 더했죠. 두 개를 다 더해서 1행에 썼죠. 이와 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전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행에다가 2를 곱하고 3행을 더해서 3행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2행에다가 2를 곱했어요. 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가 되겠죠.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3행에 더했어요. 이거 더하면 5가 되겠죠. 5가 되고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0이 되고요. 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에다 0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1행에다가 3행을 더했어요.
1행에다가 3행을 더했습니다. 더해서 3행에 썼죠. 여기다가 두 개 더해서 8, 0, 0,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대각선 요 부분이 0이 1이 되도록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있는 요 행렬을 우리가 원하는 행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단위 행렬로 만들면 결국 이 부분이 해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3행에다가 2를 나눠서 3행에다 써줬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됐죠. 그 다음에 3행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하고 1행에다 더해줬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곱해서 4분의 3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 0, 0,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1행에다가 더해준 거죠. 1행에 더해주면 이와 같이 이제 얻어지게 됐고요. 자, 그러면 1행에서는 다 완성이 됐죠. 1만 남아있으니까 완성이 됐고. 그러니까 각 행에 1이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0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행과 2행을 더해서 2행에 써줬습니다. 1행과 2행을 더해서 2행에 써줬죠. 이와 같이 두 개를 더하면 이게 0, 1이 되고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없애줘야 되겠죠. 이걸 없애주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3행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3행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 4분의 2라고 했는데 4분의 2랑 2분의 1이랑 같죠. 그래서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0, 0 플러스 2분의 1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이와 같이 0, 0, 1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됐고요. 이제 이 부분만 1로 바꿔주면 되겠죠. 1로 바꿔주는 방법은 마지막 여기에다가 4분의 1을 한 후에 더해주면 되겠죠. 4분의 1을 한 후에 그냥 써주면 됩니다. 4분의 1을 해서 그냥 써줬죠. 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전부 이런 형태로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적당히 교체해주면 되겠죠. 이것을 요것과 요걸 교체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교체해준 다음에 이것과 이거를 교체해주면 되겠죠. 교체해주면 이와 같이 단위 행렬이 왼쪽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쪽 부분은 상수 부분이 결국 이제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 이렇게 있고 여기 x1, x2, x3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있죠. 자,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 뭐냐면 x1은 얼마, x2는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두 번째 해법으로 크라머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앞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연립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해보면 이와 같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가감법을 이용했었죠, 그때. 이렇게 나올 때 요 부분은 전부 행렬식이죠. 행렬식으로 표현되고 이 부분도 행렬식으로 전부 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x는 행렬식으로 이와 같이 다 표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x의 값은 그 미주수 x의 해 값은 이와 같이 행렬식 d라는 것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의 행렬식이 되고요. dx라는 것은 x 대신에 요 부분 대신에 a1, a2 대신에 k1, k2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간 이런 형태의 행렬식이 되고요. d는 같죠. d는 요거랑 같고요. 그 다음에 dy라는 것은 여기에서 y 부분에 k1, k2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k1, k2가 들어간 이런 형태로 표현된 행렬식을 계산해주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립방정식의 미지수가 x1, x2, x3 이렇게 있을 때 크라머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그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렬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1,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x1, x2, x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k에 해당하는 것이 1, 1,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행렬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것을 이제 뭐 앞에서 우리가 배운 그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풀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크라머 공식을 이용합니다. 크라머 공식을 이용하려면 먼저 D를 구해줘야 되죠. D를 구하면 이와 같이 행렬식이 되고, 3x3 행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라스의 규칙을 이용하죠. 이렇게 곱해서 쓰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썼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괄호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곱하죠. 곱한 것을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와 같이 구해졌고요. dx1을 구해볼까요? dx1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만 여기에 들어간 거죠. 이 부분만.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써줬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거고요. dx2는 여기에서 x2 요 두 부분 요 부분으로 넣어준 거죠. 그렇죠? 요 부분을 넣어줬죠. 나머지는 같고요. 자, 그다음에 x3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대신에 요걸 넣어줬어요.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k로 들어간 거죠. 자, 이걸 이제 다 계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x1은 d분의 dx1 이렇게 구해진 거고요. x2는 d분의 dx2, x3는 d분의 dx3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뭐 등치법,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이런 걸로 뭐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크라마의 공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